시청자 여러분,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중국 축구대표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극점 장면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플레이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위대했던 승리의 순간은 바로 숙적 일본에게 0대1로 패배한 대한민국의 쓰라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적 실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심리 전술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전략. 한국의 패배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상처 입은 중국 축구의 자존심에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가 되어버린 이 기이한 현상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패배를 자신들의 승리로 둔갑시켰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긴 미르 스타디움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서 우승컵을 내주며 침묵에 잠긴 우리 선수들과 관중석.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축제가 열린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의 즈보닷컴 소속 마우위안 기자. 그는 자신의 조국이 아닌 바로 우리의 패배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국 대표팀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3연패를 당한 것은 아마 중국이 3위를 한 것보다 더욱 치욕적인 일일 것이다. 심지어 기사에는 그가 우리의 패배에 대해 노골적으로 기쁨을 나타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실패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초라한 성적을 포장하고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거대한 언론 플레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오위안 기자의 그 한마디, 한국의 패배가 중국의 3위보다 더 치욕적이다. 이 말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정신승리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의 걸작에 가까운 심리 기술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위로 올라갈 수 없을 때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아래로 끌어내려 안도감을 찾으려는 약자의 전형적인 심리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첫 번째 전술은 바로 치욕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이 2패를 하고 겨우 3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치욕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3위 한 건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더 부끄러운 일이 존재해. 바로 홈에서 숙적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당한 한국이야. 라고 말하며 더 깊은 나락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한국을 그곳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자신들의 3위는 더 이상 최악이 아닌 게 되는 아주 교묘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역시 두 번째 기술은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내가 빠져 죽을 거면 너도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졌다고? 괜찮아. 그 한국은 일본에 졌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진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논리로 스스로의 패배가 주는 고통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이벌의 추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신들이 힘들겠다는 우승컵인 것처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조롱과 자기 합리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승리와 물귀신 작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0대1이라는 스코어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먹잇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가 열린 그라운드가 아닌 우리 안방의 관중석에 있었습니다. 네, 기사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온 울트라 니폰 수백 명의 응원 소리가 한국 응원단보다 더 컸다. 아,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숫자로 기록되는 패배보다 더 아픈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수와도 같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홈에서 지는 것도 서러운데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상대의 응원 소리에 압도당한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 외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완벽한 치욕입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바로 이 지점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렇게 떠들 것입니다. 보아라, 한국 축구는 끝났다. 심지어 자국의 팬들조차 대표팀에게 등을 돌렸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번 대회 내내 자국팀에게 쏟아냈던 자신들의 분노 어린 관심과 한일전에서마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겠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팀을 이렇게나 신경 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소금으로 문지르며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가장 잔인한 심리전인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번 대회에 대한 중국 축구의 서사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원래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2패 무두점 조최약체 홍콩을 상대로 겨우 거둔 1승. 이것은 참담한 실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현실, 즉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패배라는 마법 같은 사건 이후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리빌딩 과정에 있는 젊은 팀이다. 그런 우리가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이라고 자부하던 거함 한국은 어떤가? 그들은 안방에서 역사에 남을 치욕을 당하며 무너졌다. 그렇다면 진정한 패배자는 과연 누구인가? 시청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실패가 순식간에 성공으로, 아니 명예로운 3위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사의 극적인 대반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3위라는 잊고 싶었던 초라한 조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치욕이라는 검은 벨벳 천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초라했던 조약돌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배경을 바꿔 사실의 의미 자체를 전복시킨 대단히 정교하고 무서운 기술입니다. 속았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진통제의 효과는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잠시 맛본 달콤함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라이벌의 실패에 환호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스스로의 나약함과 깊은 열등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들이 느낀 가장 큰 기쁨이 정작 자신들의 발끝이 아닌 우리의 패배에서 빌려온 것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전 없는 정체와 깊은 패배감의 증상이며 그 어떤 승리나 패배보다도 더 거대한 전문적이고 정신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진정한 강팀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반성하고 경쟁자의 성공을 통해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이벌의 고통을 보며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결국 남 탓과 자기 만족, 그리고 발전 없는 정체라는 해로운 문화만을 키우는 독약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우리의 실패를 축하하느라 바쁜 한 그들은 결코 자신들만의 승리를 건설할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의 이러한 정신승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영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처절한 무력감의 표현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오늘 저의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며 가장 중요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그 어떤 전문적인 분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